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전 국민의 대다수가 쓰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이 기존 카카오톡 가입자를 이용해서 호출 시장을 독점한 뒤 저는 결론으로 카카오가 상생이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 상생을 해야 됩니다. 같이 나가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민의 개인 택시 채널 대표 이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카카오 택시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카카오티에 대해서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가뜩이나 진퇴양난에 빠진 카카오는 이제는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택시 기사님들과 승객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2만 명이 넘는 제 채널 구독자님 중에서 상당수가 현업에 계신 택시 기사님들이고요. 그 택시 기사님들이 답했습니다. 우선순위로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사면초가 카카오, 권불 10년, 전방위 압박, 백기투항, 그리고 상생입니다. 카카오는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서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수수료만의 문제는 아니죠. 카카오가 긴급히 풀어나가야 할 5가지 신의 한 수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의 한 수는 제 채널 구독자님들 과반수 이상이 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월 정액으로 카카오티 사용료를 일정 부분 내고, 그러니까 무료가 아닌 유료로 사용하는 대신 모든 기사가 공평하게 콜받기. 지금까지도 공정위에서 불공정 배차로 계류 중인 내용의 핵심이 콜이 공정하지 않게 배차됐다. 코로나 때부터 카카오티는 직영과 가맹에게 양질의 콜을 몰아줬다. 상대적으로 똥콜이라 불리는 안 좋은 콜은 비가맹에게 줬다. 가맹 택시가 멀리 있는데도 가까운 비가맹 택시에게 콜을 주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 사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료 사용이 아닌 유료로 사용을 하되 공정하게 콜을 달라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요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 사업을 포기하든 직영 사업을 매각하든 이제는 카카오가 콜 중개에만 집중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상정 의원께서 지난 국감에서 아주 명언을 남기셨죠. 카카오는 선수를 하든 심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선수는 카카오의 직영과 가맹을 말하고요. 심판은 콜 중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가맹하고 직영에서 손을 떼고 이제는 콜 중개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의 한 수는요. 카카오티 기사 앱을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다분히 인권 침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카카오티 기사 어플에서 찾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는 첫 번째, 승객 번호는 노출이 안 되는데 기사 번호가 노출이 돼서 승객들이 불필요하게 기사에게 수십 통 전화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 승객이 늦게 나오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승객에게 전화는 할 수 있으나 승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 고객과의 대화창에 특정 일부 메시지밖에 없어요. 기사가 하고 싶은 대화를 못 적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그냥 손님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무조건 기다리거나 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콜 취소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 신고 버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객을 불필요하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불필요하게 승객 신고를 철회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시정차를 할 수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좁은 골목길, 일방통행 같은 곳에서 손님이 일방적으로 콜을 부르면 우리는 늦게 나오는 손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안전 의무 책임은 오롯이 기사 몫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이는 다분한 인권 침해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시켜달라는 의견이 세 번째 의견이었어요. 네 번째로 기사들이 원하는 거는 근거리 우선 배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승객을 픽업해야 되는 거리가 어떨 때는 1km에서 3km, 심할 때는 5km, 10km 이상까지도 승객을 픽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픽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 네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근거리 공정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라. 이거는 승객에게도 좋아요. 멀리 있는 기사가 오면 그만큼 손님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사가 먼저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네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의견으로 무료 호출을 하다 보니까 노쇼를 내는 승객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일부 정말 나쁜 승객들은 콜을 2건, 3건 연속으로 다른 폰으로 부른 다음에 혹은 다른 플랫폼으로 부른 다음에 먼저 오는 택시를 타고 가버리고 늦게 오는 택시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승객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임의로 노쇼를 냈을 경우에 취소 수수료를 기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완해달라는 것이 마지막 의견이에요. 아울러 기사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손님한테 일부러 가서 기사의 시간을 써서 승객을 태우는 만큼 반드시 콜비의 일정 부분은 기사 몫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마지막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을 태우러 갔을 때 콜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고 동의한 뒤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전 국민의 대다수가 쓰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이 기존 카카오톡 가입자를 이용해서 호출 시장을 독점한 뒤 콜 분배를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콜 수요를 독점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좋은 콜은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직영하고 가맹에게 몰아줬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 나머지 돈이 안 되는 콜, 흔히들 똥콜이라고 불리는 콜을 비가맹에게 몰아줬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하지만 여기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비가맹 택시들이 가기 싫은 근거리 배차를 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맹들이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콜로 해서 똥콜들을 처리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저는 결론으로 카카오가 상생이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 상생을 해야 됩니다. 같이 나가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과 상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카카오는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난국을 현명하게 헤쳐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이영민의 개인 택시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